우리 암 환자들한테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가장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고구마가 우리 암 환자들한테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가장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검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면역을 올리는 검사를 해보거든요. 우리가 램 검사라고 해서 음식이 어느 정도의 면역을 올리는가, NK 세포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 수많은 데이터를 볼 때 제1번이 고구마로, 고구마가 가장 높게 이렇게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고구마에 그럼 어떤 성분들이 있어서 그러는가? 우리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껍질에 있는 그 보라색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자색 고구마라 해서 이 안에 있는 과즙이 있는 부분까지도 보라색을 띠는 게 있거든. 이게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이게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포 자살도 시키고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토시아닌이 있고요. 그리고 강글루사이드라고 해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A 계통은 베타카로틴도 있고 플라보노이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암 작용을 하는데, 그 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고구마를 먹게 되면 줄기 같은 게 조금씩 씹히잖아요. 이 씹히는 이게 이뉼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그 장에서 식이섬유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식이섬 우리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발효를 시켜서 우리가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단수의 지방산이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 중에서 악성으로 유도하는 유전자 중에 H닭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가 뜨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고구마는 아주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음식이 되겠고, 고구마 사실 달잖아요. 그래서 먹는 방법은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것을 권해요. 이게 익혀서 먹으면 당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게 좋겠고, 뭐 먹는 양은 너무 많이 먹으면 어쨌든 고구마도 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높이면, 많이 높이면 우리 암세포에 밥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거 먹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껍질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봐야죠. 고구마를 섭취하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먹는 게 좋죠. 그런데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냐 이거죠. 자, 내 입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데 몸이 좋아하는 음식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맞아요. 그런데 입이 좋아하는 음식, 머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음식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죠. 사실 우리 입이 참 간사해요. 단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짠 거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좋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맞아요. 좋아하는 건 맞지만 내 몸이 좋아하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약이 쓰잖아요. 근데도 약은 먹잖아요. 그렇듯이 몸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되게 약은 쓰듯이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 별로 맛없는 것들이 많아요. 맛없는 것들이. 그렇지만 내 몸이 좋아하니까 줘야죠.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좋아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튀긴 종류, 트랜스지방 이런 거, 우리 트랜스지방도 뭐 튀긴 것뿐이 아니고 마가린이라든지 버터 이런 거 다 트랜스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사실 오랫동안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암이 걸렸다 해가지고 바로 바꾸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먹는 거 어때요? 물어본다고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 살 것 같으면 먹지 말고 죽을 것 같으면 먹으라 그러거든요. 전부 다 치료하는 것도, 암도 치료하는 것도 살라고 하는 치료인데, 나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먹어야죠. 그 정도로 내가 절실하고 죽을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먹어라. 하지만 평소 때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이제 먹어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무조건 한 번도 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다. 난 진짜 이건 내가 평생 동안 이것만 먹고 살아왔는데 이거 한 번 먹으면 어떻겠냐. 그 받는 스트레스, 그것도 엄청 크거든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그 스트레스 줄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게 옛날 내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영양의 경중을 따져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먹는다. 닭고기를 삶아서 먹는 게 좋으냐, 튀겨서 먹는 게 좋으냐. 이럴 때는 내가 꼭 닭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튀기면은 트랜스 지방이 많잖아요. 더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삶아서 먹는 거 한번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조금 더 유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리를 하는 거. 특히 육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붉은색이잖아요. 철분 많잖아요. 소고기를 그냥 구워서 먹으면 어때요? 구운 것 때문에 안 좋아. 그 다음에 안에 철분 많이 있어. 그 다음에 뭐 성장 호르몬 들어있어. 포화지방산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 소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조금 더 유해하지 않게끔 먹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경우는 철분도 빠져요. 그리고 이제 희석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열을 가하더라도 태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서 하면 죽을 것 같은 것을 면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면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지만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먹되 조금 더 유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먹는 거고, 그 횟수가 잦아지면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이 여러 번이 되면 항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먹는다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이제 생선류를 환자들한테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30cm 이하의 생선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고등어, 꽁치, 뭐 조기, 멸치, 뭐 이런 거 조그마한 생선들 있잖아요. 이런 생선들은 사실은 어떤 되게 작은 생선들이 양식이 없어요. 전부 다 자연산이에요. 그리고 수은 같은 게 축적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선들을 조금씩 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것도 횟수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채식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부족해지는 경향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을 조금 보충해주는 개념까지 포함한다면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능 안 하시는 게 좋고, 생선은 한 2-3번 정도. 그게 무난할 것 같아요. 식이섬유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하는데, 이 식이섬유가 그럼 하루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한 400g에서 하루에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400g에서 600g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거선요법에서 이렇게 주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하루에 뭐 10몇 번씩 먹으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먹어야 아마 400에서 600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가 그러면 이제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식이섬유는 그 장 기능에 상당히 좋은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식이섬유가예요. 그래서 원래 식이섬유는 우리가 유익균들을 유도하는 게 식이섬유고,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지 이런 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해균들을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그런 유익균을 유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암을 억제하는 이런 물질들을 식이섬유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뷰티릭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H작이라는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를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들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시켜버리는 역할도 해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발암물질들, 그리고 암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쁜 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대변으로 빼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식이섬유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면역을 높이는 이런 기능도 하거든요. 식이섬유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해요. 에너지를 우리 몸에. 중요한 게 우리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신경 호르몬들도 우리 장 안에서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식이섬유를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400에서 600g이면 먹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동결 건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노로 분해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400에서 600g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농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고, 그렇지만은 평소 때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식이섬유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영양분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성 쪽에 어떤 단백질 섭취를 이런 데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칼로리가 문제가 돼서 그 암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노력을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